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유선정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그 부동산이라든지 뭐 집값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그 학생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 부동산 학과 이게 되게 예,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예, 가면 부동산 학과에서 뭘 배우는 건가요, 주로? 예, 부동산학과의 우리 이제 학부생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부동산학과에서 가리키는 과목의 내용, 상당 부분의 내용들은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런 아, 내용들을 그런 게 있어요? 가리킵니다. 어. 예를 들면은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음. 등기부는 어떻게 보는 건지, 어. 그리고 부동산 대출을 받아야 될 때는 어떤 조건을 받는 게 좋은 건지. 신기하네요. 뭐 이제 부동산 뭐 이제 좀 전에 뭐 처음에 왔으면 뭐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또는 평가와 감정 평가라고 하죠. 평가와 관련된 그다음에 법률과 관련된 그리고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그리고 개발할 때 부동산의 개발은 어떻게 하는 건지 거의 모든 걸, 뭐 부동산 모든 걸 다 배우는 건가요? 뭐 이런 그러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각각의 어.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어. 사실 고등학생들이 가끔 메일이 오는데요. 고등학생들이 부동산학과 가면은 뭘 배우는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있는 과목은 보고 봤는데 도대체 이게 뭐고 그리고 거기에 졸업하면 어디 갑니까? 취직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걸 질문을 해요. 그럼 진짜 어디 갔나요? 네, 우리 부동산학과를 졸업하면 우리 건대 부동산학과 같은 경우는 졸업생들 한 절반 정도는 금융기관에 가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에 가요? 예, 신기하네. 은행이나 증권사, 아. 그러니까 투자은행이라고 하죠. IB라고 표현하죠. 아.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음. 그다음에 부동산 신탁회사, 되게 다 좋은 데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분야로 한 절반 뭐 그 이상 뭐 가는 것 같고요. 나머지 건설사, 대형 건설사부터 또 그다음에 시행사, 부동산 개발하는 시행사, 그리고 뭐 외국계 컨설팅 회사 이런 데도 가고요. 그리고 유학 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전문직들로 있는 분들도 있고 공무원이 되는 분들도 있고 뭐 저같이 선생이 된 사람들도 있고 꽤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그 같습니다. 부동산 학과 공부는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부동산학과 글쎄 저는 그 공부하면서 어렵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되게 공부하면서 낯선 게 많은데 알면 알수록 되게 재밌다. 양파 껍질 까는 것처럼 아. 까면 깔수록 되게 재밌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들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인터뷰하러 온다니까 물어보는 게, 예, 예. 이 강당 집값은 어떻게 되나요? 뭐 집값은 어떻게 오르나요? 뭐 이런 걸 막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거 예.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로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 집값이 오르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라고 하는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뭉쳐지는 하나의 대별되는 색깔들이 되게 큰 하나의 팩터, 그 요소,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을 살려고 하면 사게 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이 공급되고 있는 주택 양이 얼마나 있냐.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밸런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값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한 특성은 재밌는 게 이런 속성이 있어요. 교수님 집 갖고 계시죠? 예. 예. 집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은 집을 소비하고 있는 수요자입니다. 아. 그렇죠? 교수님이 집을 이제 판다 하면 팔면은 아. 이제 집을 팔았다라는 건 공급자가 된 거예요. 음. 그리고 공급자가 됐는데 집을 팔면 또 어디 가서 또 집을 또 사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몸이 시장에서 입장에 볼 때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양쪽을 다 갖고 있는 되게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가격이 당연히 오르고요.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데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일정 가격 이하로는 떨어지다가 사라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방 경직성에서 일정 원래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 곡선대로 그쵸. 예. 예, 그 수요 곡선을 찾아서 공급이 계속 떨어지는 그래서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이런 게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학에서는 표현하는 수요 공급 곡선의 이야기인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다가도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일정 부분까지 떨어지다가 더 이상 그럼 떨어지지 않는 집값은 거의 안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라든지 부모님들이 이제 그 어른들이 집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은 집 스스로가 양도 차익을 발생시키는 매도 차익을 발생시키는 이런 구조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늘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특히 서울 수도권 내에서 있지 않았나.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집은 갖고 있어야 되나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게. 서울 수도권에서는 갖고 있어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누가 물어본 건데 GTX 뭐 이런 게 되면 수도권 이쪽이 뭐 예. 집값에 영향이 있나요? 그런 교통 이런 것도? 그렇죠. 예, 이런 그 교통 인프라가
같은 부분들은 사실 되게 보이지 않는 부동산 가격의 또 하나의 그 가격을 움직이는 큰 축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발표가 되면 발표 시점에서 한번 가격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인허가가 돼서 그러면 착공 시점에서 또 한번 가격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발표하고 착공하고 그 다음에 이 준공돼서 개통이 돼서 실제 개통되면? 움직이게 될 때 이때 되면 또 가격이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개발과 관련해서는 몇 단계에 걸쳐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러면 꼭 바로 근접 지역 거기만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그게 이제 그 근처가 미치는 올라가나요? 그 개통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 대부분 영향을 줍니다. 물론 그 역 근처에는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권역, 이 어디라고 표현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개통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권역까지는 가격이 상당한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게 신기하네. 예. 그럼 요새 무슨 신문에 많이 나요. 3기 신도시 뭐 이런 게 개발되니까 뭐 예. 거기 주민들도 뭐 근처 주민들이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데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수도권 집값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맨날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이런 거는? 그렇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뭐 이해관계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의 그 산물인데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도 있었지만 40km 넘는 직선거리로 40km 넘는 범위도 있습니다. 되게 먼 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데에서 서울 시내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아직도 2기 신도시 완성이 안 된 지역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가 너무 멀다라고 하는 다양한 이제 비난도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곳에 만들자라고 만들다 보니까 이 2기 신도시보다 더 가까운, 그러니까 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반경 20km 범위 내에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 40km까지 멀리 떨어져 있던 어떤 2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가깝게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역차별 아니냐. 3기 신도시를 너무 좋은 조건으로 만들다 보니 기존에 있는 신도시들이 불편해지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해관계가 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2기를 팔고 3기를 사야 되나? 이게 어떻게 참 이게 지금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은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 부동산 대학원 이런 데가 건대 예. 부동산 대학원이 유명해하고 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예. 여기 부동산 대학원은 이게 입학이 일단 어려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부동산 대학원이 뭐 입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그 대학원에 우리가 입학 정원이 있습니다. 한 학기에 지금 현재 85명이나 학생을 85명이나 매 학기 많아요? 뽑고 오. 있는데요. 5학기제거든요. 석사 과정으로? 예, 야간 대학원이고 석사 과정입니다. 85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좀 많으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되게 감사를 표합니다. 정말 좋은 평판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부응하려고 학교 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와서 학생들도 대학원 생활하면서 되게 즐겁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네트워크도 가져가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학교에서 좀 더 좋은 환경과 좀 더 좋은 부분들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있습니다.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세요. 옛날에 뭐 초창기에는 15대 1이 넘는 시기도 15대 1이 넘어요? 있었고 뭐 최근에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최근에는 2018년 1학기 같은 경우는 한 7대 1 정도 됐고요. 되게 높네 그래도. 야. 그리고 지난 학기는 한 5대 1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조금은 이제 아쉬워하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 불편해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글쎄요, 어쨌든 여러 번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뽑을 때는 무슨 시험을 보나요? 아니면 면접을 보나? 어떤 게 주된 건가요? 이게? 우선 서류 전형 당연히 하고요. 아. 서류 전형을 통해서 먼저 서류로 스크리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단 면접도 합니다. 면접도 그런 게 예, 있어요? 면접도 하고 영어 지문 영어도 시험 봐요? 가지고 이제 구술 테스트도 하고요. 신기하네. 그리고 지원 동기와 이런 의지도 좀 보고요. 표현은 또 그럼 이게 정성이 중요한가요? 정량이 중요한가요? 뭐가 더 중요한가요, 이게? 다 중요하죠. 그래?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만족도? 이런 거 이렇게 높은가요, 그러면? 되게들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졸업하시고 나서 학교를 이 주변을 못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5학기 대학원 생활하면서 너무 재밌고 즐겁게 아, 다니다가 그러니까 졸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졸업을 하고 하고서도 나서 또 있는 얘기인가요? 이 근처에서 그래서 대부분 졸업하시고 난 뒤에는 학술 동아리나 취미 동아리, 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교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학교와 본인들이 졸업하고도 끈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예. 이제 부동산학과 진학을 하면 뭐 전망이라든지 뭐 장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부동산학과는 사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고등학교 이 진로 담당 선생님들이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 부동산학과는 사실 우리 학부 기준으로는 서울대학교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국대학교의 부동산학과가 되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부동산학과가 몇 개나 있어요, 그러면? 서울 시내의 부동산학과가 글쎄요. 거의 없나요? 아니 전혀 없지는 않고요. 아. 한두 개 더. 중앙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시공학 그 조인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대도 있고 한성대도 있고 경희대 주거학과 쪽에서도 약간 다루고 있는 거로 근데 들었고. 주된 걸로 하는 데는 건대밖에 없는 예,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학부 수준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도 없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를 지원을 많이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예, 많이들 그러니까 와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그 재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알아서, 부모님 또는 부모님의 지인들이 알아서 추천해서 이렇게 권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사실 고등학교 이 진학 진로 선생님들이 이걸 알면 조금 더 잘 이렇게 진로지도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진로지도 선생님들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면 관련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